네, 이제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가 관심 업종으로 제시하셨던 그 섹터 내의 탑픽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 어떤 탑픽을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실까요? 자, 엔터주 화제 종목은 먼저 하이브입니다. 최근 하이브 주가는 23만 원대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BTS는 완전체로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될까요? 꽤 선방하고 있는 셈이죠. 네.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과거 BTS가 활동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이브는 다양한 레이블 체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BTS에 대한 이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가 만든 이 플랫폼,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회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기능 추가하거나 어떤 상품 판매, MD 기능까지 추가해가지고요. 다양한 이 모델을 접목해가 수익 모델을 접목해서 하이브의 질적 성장이나 실적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이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1분기는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통적인 비수기고요. 그다음에 네네. 1분기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 듀오 이제 유닛 호시 유지 이 하고 그다음에 르세라핌 외에 뚜렷한 앨범 발매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앨범 판매 수익 저조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미쳤습니다. 또 아티스트 활동 감소는 보통 1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감소가 했다가 2분기부터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스트 활동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이 팬미팅 아니면 어떤 상품 판매 이런 게 굉장히 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굿즈라든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신인 걸그룹 발굴을 해가지고 이 신인 걸그룹을 육성하는 데 따른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시장에서 그게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엔터주의 탑픽으로 하이브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BTS 완전체 컴백이라던가 네. 이런 호재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30만 원까지도 이야기 되더라고요. 예. 전략적으로 도달 가능하다 보세요?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BTS가 6월, 그러니까 하반,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BTS가 성공적으로 컴백을 할 경우에는 이 강력한 글로벌 팬덤으로 인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위버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MD 판매나 스트리밍, 그다음에 유료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장시키고 있고요.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브의 이제 플랫폼 가치는 겨우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또 하이브만의 독특한 멀티 레이블 전략이죠. 네. 이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통해서 이제 르세라핌, 아이브, 캐치아이 이렇게 좀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BTS에서 의존하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갖다가 상당히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굉장히 낮춰놨고요. 이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3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주의 관심주 탑픽으로 하이브를 먼저 보셨고요.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탑픽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가 등장할까요? SM입니다. SM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들에 기인한 건지 배경 좀 살펴볼까요? 예, 다른 엔터 사보에 비해서 SM은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그러니까요.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네네. 그게 이제 지난해 대비한 이제 신걸그룹 하츠 투 하츠 활동이 좀 반영이 된 거거든요. 5세대 걸그룹 중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데뷔 초 이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라이즈와 NCT 위시 등 비교적 최근에 데뷔한 그룹들이 팬덤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 활동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한알령 기대, 그러니까 SM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업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왜 우리 비자 면제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비자 면제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SM한테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스파의 이제 성공적인 컴백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 음원 차트에서 각종 상위 차트를 갖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예능이나 뭐 출연 이런 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팬덤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주가의 기대가 돼서 네네. 먼저 좀 움직인 게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먼저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SM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워낙 또 낮은 주가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과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SM은 이제 NCT하고 에스파, 라이즈 등 강력한 IP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편입 효과가 무려 1,000억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M 3.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에스파의 컴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츄 투 하츄 같은 경우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다음에 디어의 실적 편입 효과, SM의 이 독특한 이 강력한 IP 효과, 거기다가 전통적인 걸그룹 명가로서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효과까지 더해진다면은 앞으로 SM의 지금 주가 가치는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의 탑픽으로 하이브와 SM 두 개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노태성 전문가가 제시했었던 화장품 섹터였죠. 어디가 탑픽으로 등장할지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합니다. 자, 이번엔 선진 뷰티 사이언스부터 출발하네요. 이게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와 연관 있는 기업이죠. 어떤 재료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선크림이 주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의 선크림의 이제 시장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좀 획기적인 성과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전환점을 좀 맞이했습니다. 현재 수출의 85%가 미국 시장이 좀 기여를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노캡슐화 기술을 적용한 이제 산화 아이언 분산액은 아마존 선크림 부분에서 무려 이제 18%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좀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 상승은 이제 단순한 또 시장의 추세가 아닌 기술력 수출 확대 그리고 실적 개선 상호 연결된 구조적 성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FDA 규제 대응 능력과 글로벌 선크림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 모멘텀은 확보된 것으로 좀 이제 분석이 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21년 당시 상장 코스닥 역대 3위로 수요 예측을 좀 마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상장 후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2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다가 결국에는 좀 우하향세를 보이며 최근에 좀 저점을 좀 찍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되는 걸 보니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올해 ODM 진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 지금 기대를 거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이제 ODM 사업 진출이 원년으로 이제 주목하는 데는 명확하게 좀 근거를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이제 ODM 사업 진출이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이제 OTC 시장을 겨냥한 좀 230억 원 규모의 이제 장항 신공장 구축입니다. 네. 이 시설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생산 예정으로서 설계 단계부터 이제 FDA의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 교차 오염 방지 시스템, 또 미생물 검출, 뭐 감시 체계,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생산 라인 등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19년도 국내 화장품 원료사 최초로 획득한 좀 FDA GMP 인증은
미국 시장 진출에 강력한 토대가 좀 됩니다. 이 인증은 이제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그런 OTC 제품 생산에 좀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게 이제 규제 대응 측면에 확실한 경쟁적 우위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5년도 이제 ODM 부분은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49억 원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공장 가동률이 좀 상승이 되면은 무려 500억 원까지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이제 전체 매출 구조와 수익성을 크게 이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ODM 사업 진출이 글로벌 K-뷰티 생태계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위상을 원료 공급자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격상시킨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FDA 규제 대응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첫 번째 관심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와 그 이후에도 이런 성장세는 계속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굉장히 실적면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무려 이제 85%에 달하는 글로벌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4년 연속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9년도에 획득한 이제 FDA GMP 인증을 통한 미국의 이제 OTC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좀 확보를 했고요. 23년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 이후에 FDA 승인 원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무려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다변화 전략입니다. 24년도 중국 매출이 이제 300억 원이나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38%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120억, 이건 무려 45%나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매출 기록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다변화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증권가 쪽에서는 25년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매출액이 이제 881억 달성을 하면서 이제 13.5%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5억 원으로 12.8%로 전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5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을 좀 의미를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실적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DM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공장의 20% 가동률만으로도 이제 5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향후 가동률 증가에 따라 성장 폭이 좀 확대될 전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봤을 때 25년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이며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선크림 수요 급증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좀 분석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기존 커뮤니티에서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10,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15,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단기간에 충분한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1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14,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좀 노려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고요. 또는 이제 좀 모아 가셔서 좀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표가 수치가 최대 19,000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태성 전문가의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인지 화장품 섹터 탑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할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리프팅 레이저 많이 아시는 그 슈링크로 알려져 있잖아요. K-뷰티 위상이 강화되면서 의료 관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외국인 수요층으로도 많이 또 흡수가 되고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좀 수치를 좀 찾아보고 네. 이제 주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이제 주변 지인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뭐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병원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예약을 못해서 뭐 시술도 못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좀 한번 알아보니까 이번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기대감에 좀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적인 심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25년도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11만 7,243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이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무려 1.1% 상회하는 의미 있는 회복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은 K뷰티 기업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주목할 만한 성장세라고 보여지는데 24년도 한국을 찾은 이 의료 관광객이 무려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68%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서비스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상당한 매출의 이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외국인 환자 대상 피부과 서비스 매출은 무려 1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0%나 성장을 했고요. 한국의 경쟁 우위로는 미국 대비 약 30%나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에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관광 패키지와 서비스 개발 그 역량을 입증한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을 이제 결합한 그런 기업들이 이 발전하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좀 확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특히나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프팅 관련된 미용 관련된 뭐 의료기기 관련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매출 발생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기대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클래시스의 지속적인 또 매출 성장은 이제 의료 관광객 증가와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클래시스가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만 의존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 슈링크와 이제 볼유머라는 이제 무절개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 기간이 짧아서 특히나 이 짧은 기간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FDA 이제 GMP 인증 획득으로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좀 극복을 했고요. 브라질과 일본에서 이제 현지 법인을 좀 설립해서 이제 지역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 법인은 25년도 1분기에만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을 무려 25%나 달성을 했고요. 클래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이유가 82.1%에 달하는 이제 높은 매출 제품과 또 프리미엄 가격 정책, 그리고 이제 이 그 안정적인 이 소모품 사업 구조가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의 이제 한 7.1% 정도는 이제 R&D에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이 경쟁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래시스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이 의료 관광 수요 증가와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글로벌 확장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25년에도 결국에는 또 신제품 라인의 확장과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한 3,500억 원의 매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1분기부터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노태성 전문가님은 클래시스 투자 전략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주가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차트를 주봉에서 보고 단기에서 중기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매수 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6만 원 강한 이탈 시 손절가 설정으로 장기적으로 주봉상 전고점 돌파 시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고점인 이제 7만 원 돌파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는 사실 1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가가 우리가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유익과 이런 성장력을 봤을 때는 지금 현 이 주가 자체도 미래 성장력을 봤을 때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투자 관심 섹터와 그 안에 탑픽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들,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